5월 8일 4교시 10차시 강의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융합 3의 서구식 지도의 유입과 중화적 세계관의 변화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재입니다. 자, 있는 시간 3초 드리겠습니다. 시작해 주세요. 이 글의 핵심은 중화적 세계관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중화적 세계관의 변화는 서구식 지도의 유입으로 인해서 변화가 일어났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중화적 세계관을 우리가 개념적인 내릴 때는 기본 전제 조건이 지리적, 문화적 중화관을 포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중화적 세계관은 유교 문화의 전파와 함께 동아시아 문화권에 영향을 주었다. 특히 이러한 영향들이 지도에 투영되어 있는데 혼일 역대 국도 강리지도 이 부분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일본어로 잡겠습니다. 자, 조선에서 중화적 세계관은 어떠했나 알아볼 필요가 있죠. 자, 서구 지리적 지식의 유입. 자, 다양하게 이렇게 양상이 드러나고 있는데 특히 이어지전도 2번을 잡겠습니다. 이어지전도. 자, 이어지전도는 기원 논리가 서구의 지리적 지식을 일부 수용하고 있다. 이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전도는 개념적인 전통적 세계관 플러스 서구적 지리적 지식을 일부 수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김시진이라는 사람 어떠했나? 김시진은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김시진은 중화적 세계관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자, 세계관 고수, 이때 기존이라는 말은 중화적 세계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중화. 그래서 김시진은 중화적 세계관을 고수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서구식 세계 지도를 사실과 달리 표현된 자, 풍수도를 지칭했다. 풍수도 두 개 포인트를 잡아야 됩니다. 김시진 하면 풍수도, 기존의 중화적 세계관을 고수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알다시피 홍대용 서로 비교해야 되겠죠. 자, 홍대용의 핵심 키워드는 뭘까요, 여러분? 이 홍대용은 중화적 세계관을 극복했다. 이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특히 중화적 세계관을 극복할 때 지구설을 바탕으로 했다라는 거 잊지 않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서구식 세계 지도가 보여주는 세계는 조선학자의 의식을 점차 변화시키고 있다. 의식의 변화, 이 부분도 잡고 가야 되겠습니다. 자, 1문단입니다. 주제 뽑아주세요. 3초 드리겠습니다. 자, 주제 뽑으셨나요? 주제는 핵심 키워드가 1문단의 핵심 키워드는 뭘까요, 여러분? 그쵸, 중화적 세계관이 되겠습니다. 중화적 세계관. 자, 그래서 주제 쓰도록 하겠습니다. 중화적 세계관의
형성과 전파. 자, 이제 법문지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아시아 문화권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하늘은 둥글고 땅은 평평하고 네모지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 뜻이 뭘까요, 여러분? 뜻이. 그쵸? 동아시아 문화권의 기본적인 천지관이 되겠습니다. 천지관. 그래서 이 천지관은 천운 지방의 관념이 기본적인 천지관이었다. 이 천지관 포인트 잡아줘야 됩니다. 자, 고대 중국에서는 천원 지방의 천지관을 바탕으로 자, 그들이 살고 있는 지리적 공간을 세계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세계관이 형성되었다. 이 말을 요약하면 바로 여러분 잘 봐야 됩니다. 자, 지리적 공간을 세계의 중심으로 보고 있죠. 중심. 중국이죠. 그럼 이 사람들 우리는 보통 뭐라고 부를까요? 중화적 세계관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 포인트 잘 잡아야 됩니다. 자, 중화적 세계관. 자, 그 다음 북극성을 중심으로 자, 다따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둥근 하늘을 네모진 지상에 그대로 투영하면 둥근 하늘 부분에 해당하는 땅과 둥근 부분에 속하지 않는 네 기모퉁이의 땅이 나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을 달리 해석하면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즉, 둥근 하늘과 네모진 땅을 겹칠 경우 둥근 하늘, 즉 동그라미 안에 들어오지 않는 네 기퉁이의 땅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이 포인트를 잡고 해석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자, 하이간으로 발전했다는 하이간, 이 하이간의 개념을 잘 잡아야 됩니다. 하이간 하와 그 다음에 이로 구분하고 있죠. 이건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간 하이간은 두 개로 정리가 됩니다. 하에 해당되는 걸 우리는 뭐라고 부를까요? 하에 해당되는 걸. 자, 중화세계를 문명화했다 했죠? 그러면 하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문명화된 중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겠죠. 이. 자, 이는 야만 상태라고 했죠. 그러면 야만 상태를 우리는 보통 뭐라고 불렀죠? 이때 당시에 이민족이라고 했습니다. 야만 상태의 이민족.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결론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이간의 하는 문명화된 중국이니까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중심일까요? 주변일까요? 중심이 되겠죠? 그래서 중심. 그러면 이는 야만 상태의 이민족이니까 주변 세계가 되겠습니다. 주변. 이 정도는 정리를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줄 보겠습니다. 자, 지리 문화적 중화관을 포함하는 중화적 세계관은 유교 문화의 전파와 함께 동아시아 문화권에 영향을 주었다. 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문단 주제 보도록 하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문단 주제 뽑는 시간 3초 드리겠습니다. 시작해 주세요.
자, 두 번째 문단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지도죠. 지도. 요 지도를 찾아야 됩니다. 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지도. 혼일 역대 국도 강리지도. 이걸 여러분이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이 지도에 무엇이 반영됐나 이거죠? 이 지도에. 자, 세계관, 이때 세계관은 중화적 세계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핵심 포인트는 이렇게 되겠네요. 중화적 세계관. 자, 이 문단 주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혼일 역대 국도 강리 지도에 반영된 중화적 세계관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법문지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화적 세계관은 당대 지도에도 뚜렷하게 투영되었다. 자, 첫 번째 중화 세계를 중심으로 자, 주위에 이민족이 거주하는 사회, 그 예부에는 미지의 공간이 있다는 사고를 바탕으로 구성된 세계를 자, 뭐라고 여러분 부르고 있죠? 직방세계란다. 세무땡입니다. 자, 직방세계 여러분이 정리돼야 되겠네요. 그죠? 자, 직방세계. 자, 직방세계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자, 중화세계 플러스 사회 플러스 미지의 공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직방세계를. 특히 여기 석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석각은 여러분이 돌이나 글씨 따위를 새긴다라고 좀 나와 있으면 돌에 글씨 따위를. 그럼 이때 상반되는 역발사는 뭐가 있었을까요? 목각이 있었겠죠. 목각 같이 봐줘야 됩니다. 석각하고 목각. 자, 넘어갑니다. 하이도는 직방세계를 형성하여 제왕의 통치가 행해지는 자, 중화세계를 중심으로 중화세계를 중심에 크게 표현하고 있죠. 중심에 중화세계를. 자, 중국과 교환 일부 조국만을 자, 조공국만을 어디에 축소에 배치하고 있죠, 여러분? 주변이죠. 자, 바로 이 부분이 명확하게 우리가 정리를 하자면 중화적 세계관이 투영된 하이도의 특징이 되겠죠. 그래서 하이도의 특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특징. 자, 그 다음 또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방세계 이야기했고 지도 상단에는 자, 여기도 한번 더 볼까요? 직방세계 중심의 중화적 세계관은 유교적 사고를 토대로 자, 조선에서도 대표적인 세계관으로 자리 잡았죠. 그래서 16세기 초에 아까 이야기했던 혼일 역대 국도 강리지도 중화적 세계관이 여기 드러났다고 이야기했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혼일 역대 국도 강리지도에 대한 여기서부터 마지막까지는 특징이 나오겠네요. 특징. 그렇죠? 예, 특징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 상단에는 역대 중국 제왕국들의 도읍이 기록되고 도읍 기록이네요. 그죠? 그다음에 지도 중심에는 핵심이죠. 지도 중심에는 어디가 크게 그려져 있다? 중국이죠? 예, 중국. 그다음 오른쪽에는 조선과 작은 원형을 축소한 일본이 나타나고 있죠. 오른쪽에는 조선과 일본이 나타났다. 남쪽에는 많은 지역이 생략됐다고 했어요. 그죠? 북쪽에는
만리장성과 사막이 있고 서쪽에는 항하의 기원인 성수해가 위치하고 있다. 즉 혼일 역대국도 강리지도의 특징이 잘 드러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문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주제 뽑아주세요. 자, 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입하고 영향에 있어서 서구식 세계 지도의 유입이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서구 지리적 지식의 유입으로 변화를 겪었다는 이야기죠. 중화적 세계관이. 주제 쓰도록 하겠습니다. 서구식 세계 지도의 유입과 영향. 자, 이제 16세기 이후 중국에 진출한 서구 선교사들은, 자, 이제 서구 선교사들이 나오네요. 그죠? 기독교뿐만 아니라 지리적 지식도 전파하고 있네요. 그죠? 자, 이는 기독교 전돌리의 중화적 세계관에, 자, 뭐가 필요했다는 거죠? 변화가 필요했다. 그러면 중화적 세계관에 변화를 가져왔다. 뭐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겠네요. 그죠? 자, 중화적 세계관에 변화가 생기게 된 계기는 지리적 지식, 기독교 전파,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서구식 세계 지도와 지리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특징이 나오는 거죠. 땅을 평평하고 여기서부터 쭉 해서 특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자,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땅을 평평하고 네모진 것이 아닌 구체로 파간 지구설. 아, 그러면 이 지구설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네요. 지구설 세모땡이. 자, 땅을 평평하고 네모진 것이 아닌 구체로 파간 걸 우리가 지구설이라고 합니다. 같이 잡아줘야 돼요. 지구설. 자, 또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다른 세계에 대한 많은 정보를 담고 있어 중화적 세계관을 변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다. 즉 서구식 세계지도와 지리서가 그런 도움을 줬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또 특징이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조선으로 유입됐다는 이야기예요. 자, 조선으로 유입됐는데 누구에 의해서 유입이 됐을까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연행이죠. 연행. 자, 연행 뜻이 뭘까요? 연행 뜻. 사신이 중국의 영경, 즉 베이징에 가던 일을 우리가 연행이라고 불렀어요. 그죠? 그 일행들을. 그래서 연행 사신들에서 조선 유입됐다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제 조선에서는 서구식 지도를 모사하거나 국가 차원에서 중간했다, 요 중간의 뜻, 책을 거듭 간행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역법 개정과 같은 시대 상황과도 연관성을 지닌다. 자, 중국에서 서구의 천문 역법을 반영한 시언력을 채택했다. 시언력은 여기 좀 뜻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죠? 20살기의 시각과 하루의 시간을 정밀하게 계산해 만든 역법을 이야기합니다. 서구 지식의 우성을 공인한 사항이다. 그러면 서구의 지식에, 즉 지도에 관한 거 우성을 인정하고 있네요. 그죠? 중국에서. 자, 그럼 조선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조선은
자, 서구 문명의 가치를 간과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때 간과라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대충 이렇게 보안 넘겼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예. 자, 이렇게 조선으로 유입된 서구의 지리적 지식은 당대의 세계관과 지도 제작에 영향을 주었다. 조선에게도 이렇게 영향을 끼친 거죠. 예, 잡아줘야 됩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문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문단과 여러분이 아까 이야기했던 두 번째 문단 반드시 서로 공통점 차이점 뽑아내야 됩니다. 비교하는 내용이 수능에 출제될 수도 있고 내신에 출제 가능하겠죠. 자, 네 번째 문단 주제 뽑도록 하기 바랍니다. 시작해 주세요. 자, 여지 전도에 반영된 서구의 지리적 지식이죠. 일단 내용 정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공통점과 차이점을 서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문장 읽어주세요. 자, 여지전도 세문땡 치시고 19세기네요. 자, 여지전도는 직방세계 중심의 지도와 다른 면모를 보이고 있죠. 즉 서구식 세계 지도와 질서에 담긴 지식이 조선에서 어떻게 수용되었나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고 했죠. 그러면 이렇게 의미를 우리가 지닌다라는 것은 여지전도에 뭐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의미를 지니는 거 의라고 할 수 있죠? 의가 되겠습니다. 의. 자, 여지전도에는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유럽 여기서부터 여러분이 알다시피 쭉 내려가서 어디까지 특징이 되겠죠? 이따까지 해서 일단 특징. 자, 여지전도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특징.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아프리카 대륙이 실제 출적보다 무척 작은 규모일지라도 간략한 모습으로 서쪽에 자, 지명과 함께 그려져 있다. 오세니아도 대륙도 나타나 당대인데 해당 대륙의 존재를 인식하였다. 대륙의 존재 인식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자, 이전 지도의 대부분이 아까도 배웠던 천원지방의 천지간에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 봐줘야 됩니다. 자, 동서남북 사방의 끝을 표현하는 사극의 개념을 사용했다. 사극의 개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번 사극의 개념은 아까 했던 거 정리돼야 됩니다. 천원지방의 천지간에서는 네모진 땅의 중심에 뭐가 있었죠? 예, 중화세계였습니다. 중화세계가 있고, 자, 이로부터 먼 땅에 끝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걸 우리는 사계의 개념을 사용했다. 뭐 이런 의미와 상통하겠습니다. 자, 여지전도는 자, 여지전도는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뭘 봐야 한다면 땅을 구체적으로 보는 서구의 지구설을 어떻게 했나?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지전도는 수용을 했습니다. 서구의 지구설을 수용했다라는 거. 여기에 포인트를 둬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전통적인 중화세계관을 바탕으로 했다는 거. 그러니까 전통적인 중화세계관을 바탕으로 하고 서구의 지구설을 수용했다는 거죠. 어느 정도 그게 여진도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지구설을 주장한 입장에서 세계의 중심은 상대적일 것으로 중화적 세계관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그 다음에 여지전도는 이전 지도들과 마찬가지로 경의서과 항도 같은 천문 정보를 배제하고 대지를
평평한 것처럼 나타냈으며 다른 대륙을 작게 표현하고 중국을 지도의 중심에 크게 그렸다는 점에서 여전히 기존의 전통적 세계관을 고수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통점과 차이점 비교해야 됩니다. 자, 혼일 역대국도 강리지도. 자, 표 좀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신에 나올 가능성이 많으니까 비교 논하는 거 여러분이 잘 정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자, 이 문단에 있었고요. 이 문단에 이번에 했던 네 번째 문단에 있죠. 자, 공통점, 차이점. 자, 공통점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혼일 역대국도 강리지도와 이어진 전도의 공통점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자, 중국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지도 그릴 때 크게 그렸다는 거죠. 그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중국을 자, 지도 중심에 크게 그렸다는 거. 크게 그림. 두 번째는 경의선 항도 같은 천문 정보를 배제하고 대지를 평평한 것처럼 그린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자, 천문 정보 배제. 자, 세 번째는 대지를 평평한 것처럼 그린 거죠. 그래서 공통점 1번, 2번, 3번 세 개 꼭 잡아야 됩니다. 차이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일 역대국도 강리지도의 차이점은 첫 번째, 역대 중국 제왕국들의 도읍을 기록했다는 거죠. 도읍 기록.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남쪽에 많은 지역을 생략했죠, 아까. 자, 여지전도의 차이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역발상해야 됩니다. 유럽,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이런 대륙 등은 크게 그랬을까요? 작게 그랬을까요? 예, 작게 그랬다는 거죠. 자, 대륙을, 이때 대륙은 유럽,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자, 대륙을 작게나마 그래 넣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남극과 북극만 표기하고 남극과 북극은 표기했죠. 자, 반면에 동서의 끝은 표기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드시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통점과 차이점 반드시 정리해서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이제 5번째 문단 주제 뽑아주기 바랍니다. 시작해 주세요. 자, 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여기에서 김시진, 홍대용을 비교하면서 여러분은 포인트가 홍대용에 초점을 맞추는 게 더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홍대용이라는 사람은 중화적 세계관을 어떻게 쓸까요, 여러분? 극복한 사람이죠. 그래서 홍대용의 핵심 포인트를 두고 5번째 문단 주제를 읽어야 됩니다. 중화적 세계관을 극복한 홍대용.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세기 순서적으로 이렇게 시대순으로 이렇게 잘 표기가 되어 있네요. 그죠? 자, 김시진은 마테오 리치 서구식 세계 지도를 풍수도라 지칭하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당대 조선에서 볼 수 있던 풍수도는, 자, 풍수설의 지역을 실제와 달리 표현했다는 거죠. 실제와 달리 표현했다. 그 다음에 실존하지 않는 지역을 표현했다. 이 부분의 포인트를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바로 이 부분이 풍수도의 특징이 되겠죠. 특징. 실존와 달리 표현했고 지역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실존하지 않는 지역을 표현했다. 뭐 요 정도 여러분이 정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자, 성리학 이념이 지배하고 있던 조선 사회에서 서구의 지리적 지식을 그대로 수용하기가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성리학이 지배돼 있었더라는 것은 어려웠다는 이야기죠. 수용하기가 쉽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18세기. 자, 홍대용에게 핵심을 줘야 됩니다. 홍대용은 중화세기 이후의 문물을 경시하던 당대 학자들에 맞섰다고 나오는 여러분. 자, 무엇을 중심으로 중화적 세계관을 극복했을까요? 네, 지구설입니다. 지구설을 바탕으로 했다라는 거 정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럼 홍대용의 핵심 키워드는 지구설을 바탕으로 중화적 세계관을 극복한 거죠. 자, 올식에 대한 과학적 설명으로 지구설을 증명했고, 하늘을 이고 땅을 밟고 있어 지구상의 어떤 변화의 지역도 다 중심이 될 수 있다라며 하와 이를 구분하지 않는 하이랴를 주장하고 있죠. 자, 홍대용 다시 정리합니다. 지구설 바탕으로 중화세계관을 극복했고, 그 다음에 하이랴를 주장했다는 거 잘 포인트 잡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홍대용은 모든 지역이 그 자체로 가치와 존재의 의의를 지니고 있어서 상하기천이 있을 수 없다라는 주장을 내세웠죠. 이 부분 여러분이 알다시피 잘 봐야 됩니다. 자,
기천론을 부정한 거죠. 자, 기천론을 부정했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자, 사람과 사물이 같다라는 기천론의 역발상입니다. 뭘 주장하고 발전시켰을까요? 인물규론이 되겠습니다. 인물규론. 같이 잘 봐야 됩니다. 자, 지구설을 바탕으로 한 홍대영의 주장은 자, 서구 문물 소행의 논리적 근거로 작용했고 그 다음에 서구식 세계 지도에 표현된 세계는 중국 중심 지리적 문화적 서열 인식을 바탕으로 주변 세계를 이해했던 누구에게? 조선 학자들의 의식을 서서히 변화시킨 거죠. 여러분이 이 부분을 잘 잡아야 되겠죠. 즉 이 말은 중국이 더 이상 세계의 중심이 아니므로 다른 지역의 문물도 어떻게 해야 된다? 문물을 자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이야기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말은 결국 중국이 더 이상 세계의 중심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핵심 포인트 하나만 더 잡고 가겠습니다. 김시진하고 홍대영이 비교 분석해 줘야 됩니다. 반드시. 자, 김시진은 뭘 고소했을까요, 여러분? 네, 중화적 세계관을 고소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서구식 세계 지도를 사실과 달리 표현된 풍수도라 지칭했죠. 그래서 풍수도 같이 정리해야 됩니다. 자, 홍대용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홍대용은 자, 지구설을 바탕으로 중화적 세계관을 극복했다는 거죠. 자, 중화적 세계관 극복 잘 잡아줘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올식으로 지구설을 증명하고 자, 지구설 증명 그 다음에 경의선의 방법론을 수용한 거죠. 자, 수용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아까 중요한 이야기했죠. 하이이라를 주장했습니다. 하와 이가 같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죠, 여러분. 자, 사람과 사물이 같다는 걸 아까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인물 균론이라 했죠. 이것도 주장했죠. 정리 잘 해놔야 됩니다. 자, 이것으로 이제 지문 분석 끝내고 잠시 후에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분석해 주세요. 자, 적절히 앉는 것 답이 몇 번일까요, 여러분? 네, 4번이 되겠습니다. 답은. 자, 4번 답지의 포인트는 4문단에 있고 4문단에서 여지전도가 제작되기 이전의 지도의 대부분이 천원 지방의 천지간에 의한다 했죠. 사극의 개념을 사용했었죠. 여기서 핵심 키워드가 뭐예요? 사극의 개념은
동서남북 즉 사방의 끝을 표현했다는 거죠. 근데 에서 동서의 끝을 인정하지 않았다. 여기 잘못된 표현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 1번 답지는 산문단의 근거입니다. 서구식 세계지도와 지리서는 중국에 진출한 서구 선교사들에 의해 전파되었죠. 그래서 특히 조선에 유입됐는데 조선의 유입은 연영사신에 의해서 유입됐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그럼 당연히 중국에서 먼저 유입됐다는 건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답지는 오문단의 근거입니다. 조선에서 풍수도는 풍수설에 의해 지역을 실조와 달리 표현했고, 그 다음 하나 또 더 잡아야 되죠. 풍수도에서 실존하지 않은 지역을 표현한 지도라는 거죠. 따라서 조선에는 실존하지 않은 지역을 표현한 지도가 존재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포인트가 됩니다. 자, 3번 답지는 일문단의 근거입니다. 하이간 요 흐름은 여러분 잘 잡았을 겁니다. 하이간은 중화세계를 중심으로 이민족 세계를 교하고 다스려야 되죠. 왜냐하면 야만족으로 봤기 때문에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서열적 질서를 내포한다.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답지는 산문단의 근거입니다. 자, 조선에서 서구식 지도를 모사하는 국가 차원의 중간, 아까 중간이라는 뜻을 설명했었죠. 이미 중국에서 서구 지식의 우수성을 공인한 상황이니까 결과적으로 어때요? 조선에도 서구 문물의 가치를 어때요, 여러분? 간과할 수 없었다라고 했죠. 그래서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중국에서 공인한 사항과 같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2번 문제 분석해 주세요. 가장 적절한 걸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문단, 4문단에 근거합니다. 중화적 세계관이 투영된 지도에서 축적이 왜곡되어 나타난 것처럼 특정 지역의 규모가 가장돼 일정한 의도를 드러내기에 활용되었다. 이런 표현을 잘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도 나오죠. 가번에 여러분이 알다시피 자, 정각도법 세기지도 밑줄 그어놓고 그 다음에 중간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선 항로를 찾는 항해자들에게 두루 활용된 거죠. 그 다음에 자구의 이용을 가시하기 위한 거죠. 그 다음에 고의되어 있지 않은 구소련을 이협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이 지도를 활용했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1번은 왜 답이 아닐까요? 여러분 1번. 1번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1번 답지는 이문단의 근거입니다. 직방세계는 중국이나 중국과 교류한 일부 조공국에 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죠. 하지만 보기에 가에 여러 지역을 생략해 표현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없죠. 그래서 틀린 부분은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2번 답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답지는 보기에서 가의 특정 국가를 지도의 중심에 크게 배치하였다를 확인할 수 없죠. 캐나다 등의 식민지를 크게 표현하였으나 영국의 이치를 실제와 달리 옮겨 표현했다고도 보기 어렵죠. 2번 답지는 여기 틀렸고 또 이 부분도 틀렸겠습니다. 자, 3번 답지 보겠습니다. 이 문단에 보면 석각 즉 하이도가 일부 조공만을 주변에 축소에 배치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하지만 보기의 가에서는
고위도로 갈수록 대륙의 규모가 크게 가장되었다고 하였기 때문에 구소련의 영토가 큰 규모로 가장되었음을 알 수 있죠. 근데 여기 보면 매우 작게 나타났다. 이 부분이 틀리겠습니다. 5번 답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가는 고위도로 갈수록 대륙의 면적이 크게 가장되었지만 적도에서 먼 고위도에서는 방위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항해자들에게 두루 활용됐다라고 할 수 있죠. 따라서 가는 지표의 면적이나 형상이 왜곡되었으나 자, 포인트입니다. 실용성은 있다 없다. 진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진이지 못하였겠군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3번 문제 분석해 주세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사문단의 근거입니다. 자, 보기는 핵심은 중국을 중앙에 크게 배치했다라는 거, 주변 국가 축소했다, 갈라기 그랬다라는 거, 그 다음에 조선 부분은 뚜렷한 윤곽이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중국의 서쪽에 서구에 일어나는 서양국이라는 지명이 있고, 그 다음에 지명이 표기됐다고 나와있죠. 그 다음에 서구에서 유입된 천지측량법인 측정법, 측정법에서 수록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만리장성이 나올 겁니다. 만리장성 바깥에 있는 측정과 고마나 이마도라는 명칭이 기재되어 있다라는 거죠. 기재되어 있고, 자, 그래서 구라파는 유럽의 중국식 호칭이고, 그 다음에 이마도는 마테올리치의 중국명이 되겠죠. 자, 이제 1번 답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문단에 보면 A가 전통적인 중화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서구식 세계 지도와 지리에 담긴 지식을 수용하여 변형하였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거기에서 B가 서양국 구라파의 명칭과 측정법에 대한 설명을 수록했으니까 A와 B는 모두 서구와 관련된 지식을 어디에 드러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지도죠. 지도에 일부 드러냈다.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답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답지는 사문단에 근거합니다. 자, A는 중국을 지도의 중심에 크게 그렸다는 점에서 중화적 세계관에 반영되어 있고요. 자, 거기에서 B는 중국을 중앙에 크게 배치하고 주변 국가는 축소에 간략히 그렸다고 했으니까 중화적 세계관을 반영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B가 대륙의 윤곽을 직사각형에 가깝게 가장하여 표현하였다는 점에서 천운 지방에 천지간을 배제했다고 볼 수 있다 없다? 없다죠. 그래서 배제했다가 잘못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3번 답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답지는 거기에서 B가 고금의 인물 같은 역사적 사실이나 구라파 아마도의 명칭을 담고 있긴 하지만 이를 통해 B가 기존의 세계관을 극복하고 있다고 볼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대륙의 윤곽을 직상에 가깝게 가장해 표했다는 점에서 B에서 직방세와 중화적 세계관을 벗어나지 못했죠. 극복하고 있다가 잘못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4번 답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5문단에 근거하고요. 서구식 세계 지도에 표현된 세계는 지리적, 문화적 설 인식을 바탕으로 주변 세계를 이해했던 조선학자들의 의식을 서서히 변화시켰다 할 수 있죠. 보기를 통해 B는 중국의 중심의 사고 방식을 벗어나지 못했음을 확인할 수 있죠. B에서는. 그래서 여기 보면 4번 답지에 약화되었음을 드러내고 있군. 이 부분이 잘못되겠습니다. 5번 답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4문단에 근거하고 A에서는 간략하게 그 유럽 같은 경우 모습을 작게 표현하고 중국 지도의 중심을 크게 표현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보기에 B에서는 대륙의 윤곽을 직사각형에 가깝게 가장해 표현하였고, 그 다음에 중국을 중앙에 크게 배치하고 주변 국가는 축소에 간략히 그렸다는 걸 알 수 있죠. 따라서 A와 B는 모두 지도에 그려진 지역의 형상을 실제 지구상의 모습과 다르게 표현했다, 같게 표현했다, 다르게 표현했다는 걸 지금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B와 달리 A는 이 부분이 틀리겠습니다. 달리가. 그죠? 예, 달리가 잘못했어요. A와 B 모두죠. 모두로 권시하지 맞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2번이고요. 2번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 사문단에 근거하는데 지구설을 주장하는 입장에서 세계 중심이 상대적이라고 생각했죠. 그 다음 5문단에 가면 5문단에 근거하면 홍대용은 중화세계 이의 문물을 경시한 당대 학자들이 맞섰죠. 지구설을 바탕으로 어떤 지역도 다 중심이 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지구설을 바탕으로 모든 지역이 중심이 될 수 있다는 홍대용의 주장은 서구 문물을 경시하지 않고 수용하는 논리적 근거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여기 서구 문물을 경시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가 맞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답지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홍대용이 국가의 경기를 부정했음을 확인할 수 없죠. 그 다음에 국가의 경기를 부정하고 중화 문명을 부정한 것을 서구 문물 수용의 논리적 근거로 볼 수 없죠. 그래서 경계를 부정했다. 그 다음에 중화 문명도 부정했다.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답지는 문명화된 세계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잘못된 거죠. 확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중화의 범위를 넓히게 된다면 문명화된 세계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잘못됐습니다. 4번 답지는 5문안에 근거하는데 지구설을 수용해서 다 지구상에 누구나 다 중심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도 중심이 될 수 있고 서구도 중심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죠. 그래서 중국이 아닌 이 부분이 잘못되겠습니다. 5번 답지입니다. 5문단에 근거하고 자, 지구설에 근거하면 지구상의 어떤 지역도 다 중심이 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다시피 지구설을 인정한다면 중화세계나 또는 뭐 서구의 뭐 여러 간데 자체로 존재의 의의를 지니고 있죠. 홍대용이 이민족 중화세계가 아닌 서구 문물만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서구 문물만 수용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잘못됐습니다. 자, 이상으로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